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장면이 그려지실 겁니다. 국 하나 반찬 몇 가지 자극 없어 보이는 음식들 속을 편하게 해줄 것 같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속만 편하면 하루가 괜찮을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점심 전에 이미 기운이 빠지고 오전부터 커피를 찾게 되고 머리가 막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식사의 구성 자체가 몸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아침 식사가 하루 전체 컨디션을 좌우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위장은 아침에 가장 느리게 움직이고 혈당과 혈압은 하루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속을 비워버리는 반찬 위주의 식사가 들어오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불안정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편에서는 콩나물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할 반찬의 공통된 특징을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어떤 음식을 나쁘다고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 예전에는 괜찮았던 아침 식사가 지금은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아침 반찬은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채워주는 반찬과 속을 빠르게 비워버리는 반찬은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아침에 자주 먹지만 중년 이후에는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드는 반찬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자주 올라오는 반찬들을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몸에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중년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위험해질 수 있는 반찬의 첫 번째 공통점은 너무 빠르게 소화되는 구성입니다. 국물 위주 수분이 많은 반찬, 섬유질이 부드러운 채소, 이런 음식들은 위장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젊을 때는 이 빠른 소화가 장점이 됩니다. 속이 편하고 답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이 빠름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장이 음식을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하면 몸은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침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가 찾아오고 기운이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졸림, 집중력 저하, 단 음식에 대한 당김으로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위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구조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아침을 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오전 11시만 되면 기운이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침 반찬이 모두 가볍고 빨리 비워지는 음식 위주였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활동량이 줄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고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가볍게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아침 반찬이 속을 비우는 역할이 아니라 속을 천천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아침에 자주 먹는 반찬 중 의외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실 겁니다. 아침 반찬이 문제를 만드는 두 번째 공통점은 에너지는 적은데 자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먹는 반찬은 대부분 비슷한 구성을 반복합니다. 국 하나, 가벼운 채소, 반찬, 자극 없는 조합입니다. 이 구성이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루의 소비량을 조절합니다. 아침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몸은 자동으로 아끼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오전에는 힘이 없고 오후에는 더 쉽게 피곤해지고 저녁에는 활동할 기운이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 대사 속도도 느려집니다. 중년 이후에 아침을 거르지 않는데도 살이 잘 찌는 분들 중에는 바로 이 패턴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침을 꼬박 챙겨 드시는데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는 분들을 보면 아침 반찬이 항상 같은 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미 아침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다는 걸 학습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과하게 드시면 그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의 균형입니다. 아침 반찬에 아주 소량이라도 몸이 천천히 쓰게 되는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드러운 단백질, 조금의 지방, 혹은 씹는 시간이 필요한 음식입니다.
이런 요소가 더해지면 위장은 음식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두고 몸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오전에 졸림이 줄고 점심 전 허기가 완만해지고 하루 전체 리듬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아침 반찬을 볼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반찬이 속을 바로 비워버릴지 아니면 속을 천천히 지켜줄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아침 식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아침 반찬의 특징입니다. 바로 수분이 지나치게 많은 반찬 위주 구성입니다. 국이 중심이 되고 물기 많은 채소가 곁들여지고 씹는 과정이 거의 없는 식사입니다. 이 구성은 속을 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먹는 순간에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고 난 이후에 나타납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장은 빠르게 비워집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을 먹었는데도 몸은 아직 식사 전 상태처럼 반응합니다. 기운이 차오르지 않고 집중력이 쉽게 떨어집니다. 아침을 먹고 나왔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미 기운이 빠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식사를 살펴보면 국과 물기 많은 반찬 위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아침 식사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몸은 아침에 들어오는 음식으로 하루를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렇게 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체온이 잘 오르지 않고 오전 내내 몸이 무거운 느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아침에 수분 많은 반찬만으로 식사를 끝내는 습관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국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만으로 식사를 마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씹는 과정은 위장에 신호를 보내고 몸이 에너지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아침 반찬을 고를 때 이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식사가 씹는 시간을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지 말입니다. 이 차이가 오전 컨디션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아침 식탁에서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지 아주 간단한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반찬을 볼 때 이 기준만 떠올리셔도 큰 실수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씹는 시간이 있는지입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바로 삼켜지는 반찬만 있다면 그 식사는 속을 비워버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몇 번이라도 씹게 되는 반찬이 있다면 위장은 음식을 처리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씹는 과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식사 후 포만감의 지속 시간입니다. 아침을 먹고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허기가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 식사는 에너지를 남기지 못한 식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점심 전까지 배가 고프지 않지는 않지만 기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아침 반찬 구성이 몸에 잘 맞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항상 11시쯤이면 허기가 몰려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아침 반찬을 살펴보면 씹을 음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아침 이후의 행동 변화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커피를 바로 찾게 되는지 단 음식이 당기는지 의자에 앉아 있어도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아침 반찬이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 반찬은 속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몸을 깨워주는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반찬을 구성할 때는 가벼움 하나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지속과 균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식탁을 보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올리던 반찬 중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침에 특히 피해야 할 반찬 조합과 조금만 바꾸면 훨씬 나아지는 대안조합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조합부터 보겠습니다. 국이 중심이고 물기 많은 채소 반찬이 여러 가지이며 씹는 음식이 거의 없는 식사입니다. 이 조합은 먹는 순간에는 속이 편합니다. 하지만 먹고 난 뒤에는 에너지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몸은 아침 식사를 에너지 공급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전 내내 기운이 들쑥날쑥해지고 집중력이 쉽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조금만 바꾼 대안조합을 보겠습니다. 국은 그대로 2대 씹을 수 있는 반찬을 하나 더합니다. 아주 소량의 단백질이나 식감이 있는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은 음식을 더 오래 붙잡아두고 몸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아침 반찬에 작은 생선이나 달걀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오전 회의 시간까지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이 아니라 구성이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아침 식탁에서 하나만 추가하거나 하나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 반찬을 볼 때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십시오. 이 식사가 나를 깨워줄지 아니면 다시 잠들게 할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아침 선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침 반찬을 조금 바꾸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 과일과 음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드시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상큼하고 가볍고 비타민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선택이 아침 반찬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을 마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입니다. 이 당은 과당, 즉 프럭토스가 중심이 됩니다. 과당 즉 프럭토스는 위장을 오래 머무르지 않고 혈액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시면 잠깐 기운이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곧 다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은 피로와 졸림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침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잠깐은 상쾌한데 1시간쯤 지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흡수 속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침 과일은 모두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일을 드시더라도 마시는 형태보다는 씹는 형태가 훨씬 낫습니다. 씹는 과정이 들어가면 당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과일만 드시면 아침 반찬에서 설명드린 빠른 소화와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단백질이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야 몸이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음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달콤한 음료나 당이 들어간 커피를 먼저 마시면 몸은 아침부터 혈당 변동을 크게 겪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오전 내내 에너지 기복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 음료는 자극보다는 안정을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아침 반찬의 효과는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고를 때 꼭 필요한 핵심 원칙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속을 비우지 말고 붙잡아 두는 식사입니다. 아침에 먹는 음식은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를 버틸 에너지를 천천히 풀어쓰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과 물기 많은 반찬만 있는 식사는 중년 이후에는 몸을 깨우기보다 다시 가라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씹는 음식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위장은 음식을 처리할 준비를 하고 몸은 에너지를 계획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빠른 흡수를 피하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과일 주스처럼 바로 흡수되는 형태가 들어오면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그만큼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오전 내내 기운의 기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씹는 과일 단백질과 함께 먹는 과일 자극이 없는 음료, 이런 선택이 몸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아침에 단 음료를 끊었을 뿐인데 오전 졸림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의 양이 아니라 흡수 속도를 바꾼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일 같은 구성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이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같은 아침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그 패턴에 적응하면서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하루는 국 중심, 하루는 씹는 반찬 중심, 하루는 단백질을 조금 더한 구성, 이렇게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보면 아침 반찬 선택이 갑자기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다만 그 반응이 항상 바로 편안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몸이 낯설어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예전보다 허기가 조금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입이 심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몸은 아침에 빠르게 비워지는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에너지를 쓰는 식사로 바뀌면 처음에는 신호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변화는 아침 부기의 감소입니다. 얼굴이나 손이 예전보다 덜 붓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전 집중력의 변화입니다. 완전히 활력이 넘치지는 않아도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바꾼 지 사흘 정도 지나서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후까지 기운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몸이 안정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를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보고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못합니다. 아침 식사 변화는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리듬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은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침 이후의 피로, 오전 졸림, 커피 의존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반찬을 바꾸셨다면 최소한 며칠은 같은 기준을 유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차분히 관찰해 보시면 내 몸에 맞는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 반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을 차라리 거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선택이 생각보다 중요해집니다. 아침을 거르면 속은 일시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을 안 먹는 날이 오히려 더 가볍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점심에 과식하기 쉬워지고 오후에 피로가 몰려오고 저녁에는 활동할 힘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먹되 속을 비워버리는 식사가 아니라 속을 붙잡아주는 식사를 하면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침을 거르던 분이 아주 간단한 아침 식사를 시작했더니 점심 폭식이 줄고 오후 졸림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아침을 거를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 아침을 먹는다면 어떤 형태로 먹을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드시지 않아도 오전 내내 기운이 안정적이고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굳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고 나서 점심 전에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단 음식이 강하게 당긴다면 그건 몸이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침 반찬을 완전히 차리기보다 아주 간단한 구성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조금의 단백질 씹는 시간이 있는 음식, 자극 없는 음료, 이 정도만으로도 몸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의무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내 하루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 아침 반찬을 고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준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가 나를 깨우는지 아니면 버티게만 하는지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몸이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그저 허기만 막은 느낌인지 이 차이를 느끼셔야 합니다. 버티게만 하는 아침은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속도 편한 것 같고 배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이 반복되면 몸은 하루를 견디는 쪽으로만 반응합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몸을 깨우는 아침은 처음부터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 내내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집중력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중년 이후 아침 반찬이 가져야 할 방향입니다. 많이 먹는 아침도 아니고 가볍기만 한 아침도 아닙니다. 몸이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리듬을 만들어주는 아침입니다. 실제로 아침 반찬을 조금만 조정했을 뿐인데 하루가 덜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버티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침 식사의 역할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 행동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반찬을 고르실 때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십시오. 이 아침이 나를 깨울지 아니면 오늘도 그냥 버티게 만들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식탁을 바꿀 수 있고 식탁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년 이후 아침 반찬 선택 기준, 속을 붙잡아주는 식사 구성, 그리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조합 정리는 고정 댓글과 프로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재는 구독자 전용 혜택과 묶음 구성 정보도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본인 식사에 맞게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매일 먹는 음식이 왜 어느 순간부터 몸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를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고 공감되었던 부분이나 본인의 경험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